네, 안녕하세요. 2021년 온라인 영상교육 이번 이어지는 시간은 15조 슛 동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조 슛 동작 중에 있는 선수. 저희가 슛 동작 중에 있는 선수로 하면 농구에서 흔히 얘기하는 슛 동작 파울을 나타낼 때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슛 동작 파울인데 사이드 아웃을 준다든가, 그래서 투샷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엔드라인이나 사이드라인에서 드로인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저희가 농구를 보실 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슛 동작이라 하면 상대방 바스켓을 향해서 선수가 공을 잡고 던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뭐 한 손이 두 손이든 상관없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슛 동작은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점프슛만 있는 게 아니겠죠. 세트슛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흔히 많이 보는 드라이빙 슛,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쏘는 슛, 무빙 샷이죠. 이때는 게더 볼을 잡아야겠지만 그 다음 슛을 하기 위해서 손을 올린다든가 몸을 올린다든가 위로 향하는 동작이 있어야 슛 동작을 말합니다. 저희가 보통 영어로 이제 어버드라고 하죠. 저희가 흔히들 심판들은 어버드 동작, 뭐 어버드 한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슛 동작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점프슛, 세트슛은 올리는 동작, 어버드가 일어났을 때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게더보다 어버드 동작이 있어야만 시작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프슛인데 점프를 했다가 올리지 않고 패스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버드 동작이 있을 때 시작이고요. 끝나는 거는 플로어에 두 발이 돌아왔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이에 파울이 나면 슛 동작 파울로 원샷이든 투샷이든 쓰리샷이든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라이빙, 아까처럼 무빙샷일 때는 마찬가지로 게더가 조금 다르죠. 게더가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업을 할 때는 이 선수가 공을 잡았냐 안 잡았냐에 따라서, 잡았을 때 파울이 나면 슛 동작 파울이 되는 것이고, 잡기 전이라면, 드리블 때, 쉽게 얘기하면 드리블 때 파울이라면 사이드 아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끝나는 시점은 두 발이 플로어에 들어왔을 때 끝난다. 그 사이에 일어난 파울은 슛 동작 파울을 준다. 네, 이어서 슛 동작 중에 관련된 상황인데요. 스텝을 짚는 것은 슛 동작과 관련이 없습니다. 가끔 이제 게임 중에 감독님들이 원스텝 밟았잖아, 왜 투샷 안 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더가 됐냐 안 됐냐, 그리고 어버드가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으로 슛 동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나오는데, 선수가 슛 동작 파울이 나온 상황에서 올라가다가 패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더 이상 슛 동작 중이 아니다. 즉 일반 파울로 해서 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엔드라인이나 사이드에서 드로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따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드릴게요. 지금 슛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슛 동작 드라이브를 하죠. 지금 파울이 일어났는데, 느린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리블 중에 파울이 나왔습니다. 즉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드리블 중에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슛 동작이 아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더 부분, 잡았을 때 파울이 나왔다. 그래서 슛 동작이다. 이해하시죠? 영상으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르실 것 같아요. 예. 자, 다음은 16조 골이 득점되는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골이라고 하는 거는 농구에서 림을 통과해야 되는 건 뭐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그 그물이 말려가지고 머무를 때가 있어요. 이게 통과를 못하고, 이때도 득점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예전에 NBA에서 오심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들어갔어요. 통과하고 말려서 다시 나온 부분인데, 심판이 착각해서 통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 카운트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왜 득점이 아니냐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 심판은 이게 말려서 통과를 안 하고 튀어나왔다고 생각하는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게임을 보실 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도 득점 인정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영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 계속 이어서, 저희가 농구에서 많이 아시다시피 득점되는 거는 다 아시죠? 1점, 2점, 3점. 즉 프리드로 자유투는 1점, 2점 슛 2점, 그리고 3점 슛 3점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이게 농구에서 가끔 자화살골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바스켓으로 자기도 모르게
수비 리바운드를 잡다가 툭 맞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상대팀한테 득점이 올라가면서 당연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주장한테 득점을 준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근데 가끔 선수가 정말 나오지 않지만 가끔 고의적으로 자기 바스켓에 일부러 넣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전에 뭐 득실 마진 때문에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죠. 바이올레이션 처리하면 심하면 또 하게 되면 뭐 테크니컬 파울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조항은 당연히 골대 밑으로 통과해서 튀어나오는 경우는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이게 고의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바이올레이션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구에서 잡고 던지는 슛에 있어서 인정이 되는 부분, 그럼 몇 초까지 과연 잡고 던지면 슛이 가능하냐, 그래서 나온 조항인데요. 0.3초가 그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0.3초에 두 손이 닿았다가 혹은 한 손이 닿았다가 라기보다 잡았다가 던질 때 0.3초가 마지노선이다. 당연히 0.29초부터는 잡으면 자동으로 노카운트가 되는 거죠. 0.29부터는 여기 나온 것처럼 팁인, 탭슛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17초 드로인입니다. 드로인이라 하면 농구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코트 밖, 그러니까 라인 밖에서 코트 안으로 패스를 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드로인에 일반적으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심판이, 보통 농구는 축구하고 달리 심판이 볼을 수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하게 되면 선수가 패스를 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심판이 지정한 위치에서 하게 돼 있고요. 이때 그 드로인 할 위치는 백보드 제외하고 뭐 모든 곳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위치는 바이올레이션, 그러니까 파울이나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났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농구는 아시다시피 1쿼터는 점퍼로 시작하죠. 그렇지만 드로인이 모든 게임에 사용되는데 2쿼터부터 뭐 시작할 때 드로인으로 시작하고, 드로인 위치는 그때는 쿼터 시작은 다 아시다시피 본부석 반대편 센터라인 연장선상에서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칙 위반이 나왔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드로인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이 4쿼터 연장 2분 전에는 이제 소유권을 가진 팀, 그러니까 볼 소유권을 가진 팀이 타임아웃을 풀었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참 특이한 점인데, 우리가 공격권을 가졌어요. 근데 작전 타임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불고 우리가 백코트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요때만큼은 넘어가서 프론트코트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테크니컬 파울 때는 어디서 하냐, 그러면 이때는 테크니컬 파울이 일어났을 때 볼이 어디 있었냐,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때 그 가까운 지점에서 드로인을 시작한다 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유파울, 저희가 흔히 언스페셜 파울이라고 하죠. 실격 파울, 유파울은 저희가 프론트코트 드로인 라인, 그러니까 8.35m 그 지점인데요. 그 본부석 반대편입니다. 그 지점에서 자유투를 쏘고 거기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참 이 부분은 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슛을 하다가 트래블링이 일어나고 노카운트 처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슛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바이올레이션이나 규칙 위반을 했을 때는 드로인을 어디서 하냐? 반드시 자유투 라인 연장선상에서 한다. 이유는 그 득점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가 특이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드로잉은 다 심판이 준다고, 수도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수도하지 않습니다. 선수 본인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필드골이나 마지막 자유투가 들어갔을 때는 심판이 직접 뭐 그걸 거치지 않고 선수가 바로 잡아서 엔드라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이 글 속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드로잉 때는 5초가 시작되겠죠. 뒤에 또 나오겠지만 5초 바이올레이션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또 특이한 점은 또 뒤에 나오겠지만 드로인은 1m라는 1m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옆으로 못 움직이게 됐어요. 패스를 할 때. 근데 이때만큼은 골이 들어갔거나 이때만큼은 선수가 잡고 엔드라인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로. 그러니까 요 부분이 꼭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선수들이 그걸 모르고 가끔 안 움직이고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고 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또 나오는데요. 드로인에서 그럼 어떤 부분을 하면 안 되느냐, 규칙 위반이 뭐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5초 바이올레이션 있겠고요. 그리고 코트를 밟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뭐 경계선 밖에 있는 선수, 그러니까 코트 안에 있는 선수가 그걸 터치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고, 드로인 하는 선수 공을 터치하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못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된다면 바이올레이션을 범하는 경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밑에 있는 1m 이상, 여기 있죠? 1m 이상의 거리, 이게 뭐냐면 사이드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뒤로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지금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드로잉 할 때 어떤 부분을 하면 안 된다. 뭐 여기처럼 지금 이 부분은 코트 안에 있는 선수, 즉 수비 선수가 되겠죠. 수비 선수는 그럼 뭘 하면 안 되냐?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라인 있죠. 경계선을 넘어서 수비를 하는 행위. 그리고 뒤에 부분은 우리가 가끔 그런 경기장이 없는데 가끔 이제 국내 뭐 아마추어 게임이나 이런 생활체육을 할 때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뒤에 지지대가 있다던가 해서 그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이때는 수비 선수를 떨어뜨립니다. 1m 이내로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17-33은 뭐냐면 이게 4쿼터 연장 2분 전에 중요한 부분인데 심판이 시건을 하게 됐습니다. 심판이 핸딩을 하잖아요. 볼을 주고 선수한테 주기 전에 심판이 이렇게 핸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위반상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수가 하게 되면 테크니컬 파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준다는 거죠. 이게 이 자체가 경고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영상 하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드로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심판 줬어요. 핸딩을 했어요. 근데 선수가 그냥 드리블로 가버립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도 가끔 나오죠. 아주 가끔 나오는데 이게 NBA에서 나왔어요. 이게 특이하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다시 그림 보시죠. 심판이 시도를 했는데, 핸딩을 했는데 그 선수가 안 하고 다시 바꿔서 했어요. 이 부분 역시 바이올레이션이다. 한번 핸딩이 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선수가 밖에 다시 나가게 되면 바이올레이션이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경고 시그널. 자, 손이 움직이죠. 2분 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18초 타임아웃입니다. 타임아웃은 농구에서 이제 1분간씩 주어지는데요. 시간 1분씩 주어지는데 전반전에 2개, 후반전에 3개 이렇게 기회가 제공됩니다. 먼저 설명드리면 후반전에 혹시 3개가 지금 주어지겠지만 혹시 4쿼터 2분 전에 3개를 다 그러니까 하나를 쓰지 않으면 4쿼터 2분 때는 3개를 다 쓸 수 없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4쿼터 2분 내에 그러니까 4쿼터 전까지 작전 타임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4쿼터 2분 내에 그러면 3개가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4쿼터 2분이기 때문에 안 쓴 1개는 쓸 수 없다. 즉 2개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타임아웃은 지금처럼 제가 설명드린 처럼 2회, 3회 전후반 그리고 연장에는 한 번씩 더 추가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이월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후반전에 타임을 하나 안 썼어요. 근데 이거를 연장해서 내가 하나 더 쓰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월시킬 수 없다. 그 안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타임아웃은 반드시 감독이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골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골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골 먹힌 팀, 그 팀만이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먼저 요청한 팀이 된다는 부분은 만약에 동시에 A팀이 와서 타임을 달라고 그러고 B팀이 와서 타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A팀한테 권한이 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어쨌든 이 조항에서 중요한 부분은 득점한 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골을 넣은 팀은 바로 타임아웃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먹힌 팀, 흔히 얘기하죠. 먹힌 팀만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임아웃은 무조건 코치, 감독, 그러니까 코칭 스텝만 요청할 수 있다. 반드시 기록석에 와서 타임아웃을 달라고 분명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간혹 멀리서 앉아서 타임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심판이 백컨 신호라고 합니다. 심판이 이 들어오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야만 타임아웃은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했을 때는 아직 타임아웃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록원한테 요청해야 된다는 부분. 뭐 타임아웃은 이 조항은 뭐냐면 타임아웃 때 유일하게 벤치에 있는 사람들이 코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거는 다 아시는 상식적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자유투 때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자유투 때 타임아웃은 기회는 언제 있느냐? 저희가 팁안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 자유투가 예를 들어 2개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쏘기 전, 아예 둘 다 쏘기 전에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고, 심판이 갖고 있을 때까지만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타임아웃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구를 쏘고 중간에 타임아웃을 달라고 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 마지막 구가 들어갔어요. 이때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다. 양팀 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프리드로 때 자유투를 언제 얻을 수 있냐, 언제 허용이 안 되냐, 이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사이에는 타임아웃이 허용이 안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조 선수의 교체입니다. 선수의 교체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반복되는 부분인데, 볼 데드, 즉 경기 시간이 멈췄을 때 선수 교체를 할 수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는 타임아웃은 감독이 요청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선수 교체는 무조건 그 해당 선수가 교체 요청을 해야 됩니다. 기록석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감독님들이 뭐 우리 교체할게요 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해당 선수가 와서 교체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골이 먹힌 팀이 선수 교체를 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4쿼터 연장 2분 전만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쿼터 때 뭐 골이 들어갔다고 해서 요청을 한다, 안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이 먹힌 팀, 흔히 얘기하는 골이 먹힌 팀, 넣었던 팀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선수 교체는 농구는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 데드 됐을 때, 시계가 정지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교체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4쿼터 연장 2분 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득점 한 팀은 안 되고 골을 먹힌 팀만 된다라는 부분. 근데 단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또 골이 4쿼터 연장 2분 전에 골을 먹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체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반대팀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유일하게 먹힌 팀이 했을 때 반대팀도 할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6은 뭐냐면, 부상을 당했을 때, 이때는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다. 부상, 피가 나거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온 부분은 뭐냐면, 선수가 5명밖에 없어서 다 나가고, 뭐 오반칙 나가고 부상으로 나가고 뛸 수 있는 선수가 5명 미만이에요. 4명밖에 없어요. 이때는 이게 예외가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작전 타임이나 타임아웃이나 선수 교체는 먼저 신청을 했어도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신청을 했다가 뭐 바꾸려고 하는데 갑자기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버저가 울리기 전에만 가능하다. 삥 울리거든요. 보통 저희 농구 경기 때는 타임아웃이든 선수 교체 때는 이 버저가 울리게 돼 있는데, 버저가 울리기 전이라면 우리 취소할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기록원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선수가, 또 말씀드립니다. 아까 작전 타임하고 달리 감독이 아닌 그 해당 선수가 교체 요청을 해야 된다는 부분, 선수 교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백컨시너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렸죠. 이 작전 타임 때랑 마찬가지로 선수 교체 때도 심판이 이 신호가 백컨시너인데 들어오라 이런 신호가 있기 전에는 완벽한 교체 선수가 플레이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가 있어야만 완벽하게 교체가 됐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선수 교체는 보통 30초인데 오파울, 그러니까 즉 오반칙으로 교체 아웃 당할 때는 3초의 시간을 줄 수 있다 라는 부분. 여기 이제 설명은 뭐냐면, 이제 이거를 가끔 이제 판정에 불만을 묻고 좀 늦게 나오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조항이 생겼고, 만약에 코치가 진짜 여기 설명처럼 임의로 이거를 지연시킨다라고 판단되면 팁파울을 줄 수 있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프타임 때 뭐 당연히 가능하겠죠.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프리드로 슈터는 교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단 부상일 때만. 뒤에 나오겠습니다. 설명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0조 몰수로 패하는 경기입니다. 몰수패와 저희 농구에서는 몰수패와 경기 이제 자격 상실패가 있는데요. 제 20조 몰수패는 뭐냐면, 이게 아예 게임 때 안 나와요, 팀이. 15분 동안 기다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때 15분 지났을 때도 안 나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몰수패 처리해서 제가 20대 0 처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뭔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팀에서 거부를 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주심의 권한으로 경기를 멈추고 몰수패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점수는 20대 0으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은 경기 파트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대진에서 뭐 플레이오프 때 올라가고 뭐 떨어지고 이런 거 결정할 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뭐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조 자격 상실 경기인데요. 자격 상실은 쉽게 얘기하면 한 명 남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5반칙 나가고 아니면 뭐 부상으로 빠져서 10명의 선수가 그 팀에 엔트리였는데 뭐 한 명만 최종 남았어요. 다 나가고. 사실 이런 경우 나오면 안 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자격 상실패로 처리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패스할 선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제 이기고 있는 팀이면 그대로 그 점수로 가고 20대 1이었으면 20대 1 가는 거고 만약에 1점을 넣었던 팀이 이 상황으로 이기게 되면 2대 0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21조 자격 상실패를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